지난 20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모션 캡처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의 연기를 모션 캡처 시스템이 데이터로 녹화합니다. 그리고 모션 데이터를 3D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서 애니메이터들이 이 일을 캐릭터에 어울리는 애니메이션으로 후가공을 합니다. 배우와 캐릭터 사이에는 조금씩 신체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배우의 연기를 캐릭터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애니메이션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후가공 과정에서 애니메이터들이 데이터를 캐릭터에 어울리도록 고쳐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최종 영상으로 완성됩니다. 이 일련의 프로세스는 모션 캡처 녹화부터 최종 영상까지 아무리 짧아도 며칠씩 걸리는 비실시간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실시간 버추얼 라이브 환경이 될 경우 이 애니메이터에 의한 후가공 공정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일련의 프로세스가 배우가 수트를 입고 연기를 한 즉시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어야 하므로 중간에 배우의 모션을 캐릭터에 맞게 사람이 가공해주는 과정이 끼어들 시간이 없게 돼버립니다. 이런 프로세스에서는 기존에 사람이 해주던 후가공 공정을 대신해줄 실시간 리타겟팅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모션 캡처 솔루션들이 모션 데이터를 캐릭터에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위한 리타겟팅을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모션 데이터를 캐릭터에 어울리게 가공하는 건 CG 회사의 애니메이터들의 역할이었지 모션 캡처 솔루션이 해오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모션 캡처 솔루션이 제공하는 실시간 리타겟팅은 캐릭터와의 비율 차이에 대한 고민 없이 배우의 움직임을 캐릭터에 그대로 덮어씌우는, 말 그대로 모션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과 적용 그 자체에만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애니메이터가 시간을 들여 정성적으로 수정해주던 이 공정이 실시간 렌더링으로 오면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신체 비율 오차를 보정해주는 문제가 실시간 모션 캡처 프로세스 중 가장 큰 기술적 공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신체 간섭을 보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와 신체 비율 차이 보정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뒤 저희가 해결한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인 신체 간섭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신체 비율 차이보다는 주로 배우와 캐릭터 사이의 신체 외형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외형 차이는 FK와 IK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성 센서 방식과 광학식 방식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는 왼쪽의 그림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가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있는 모션 데이터를 보정 없이 복부 비현인 캐릭터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미지처럼 캐릭터의 손이 배를 그대로 뚫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체 비율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올바른 리타겟팅 기술이 아직 없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물체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광학식 모션 캡처 솔루션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광학식의 장점은 사람과 사물의 모든 좌표를 정확히 인식해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배우와 캐릭터 사이에 만약에 키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배우에게는 사물이 자연스럽게 닿는데 캐릭터는 배우보다 키가 작아서 캐릭터의 손은 사물에 자연스럽게 닿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 중인 광학식 장비가 제공하는 리타겟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캐릭터의 스케일을 배우에 맞춰 강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상호작용을 구현하려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로봇 캐릭터의 크기는 이렇게 작지만 이 캐릭터에 모션 캡처 솔루션이 제공하는 리타겟팅을 적용할 경우 로봇 캐릭터가 배우의 키만큼 커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그 결과 캐릭터의 스케일이 이렇게 본래 디자인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캐릭터가 하나만 나온다면 크기가 변경된 비율만큼 배경 스케일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둘 이상 등장한다면 원래 의도한 캐릭터 디자인이 모두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우연찮게 배우와 캐릭터의 키가 똑같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발생합니다. 키가 똑같다고 해서 팔다리 길이 같은 각 부위마다의 비율까지 모두 똑같지는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신 이미지는 니나 캐릭터와 키 차이가 3cm 밖에 나지 않는 배우를 리타겟팅한 결과입니다. 이미지의 회색 프레임은 배우의 뼈대이고 핑크색은 캐릭터의 뼈대입니다. 보시면 키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서 캐릭터의 스케일을 거의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보시면 캐릭터가 배우보다 팔이 더 짧아서 무려 17cm만큼의 리타겟팅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학식 솔루션이 제공하는 리타겟팅의 문제는 이렇게 손에서 리타겟팅 오차가 발생할 경우 그 오차를 그대로 IK 오프셋으로 유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기대하는 광학식 IK 결과는 배우의 손과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 캐릭터의 손이 닿아서 사물을 정확히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타기팅에서 발생한 17cm의 오차는 IK를 적용했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광학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정확히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IK 웨이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배우의 손과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 닿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뒤이어 설명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는 이상적인 해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IK 웨이트를 높인 게 이상적인 해결이 못 된 이유는 IK 적용 방식이 아티스트의 기대만큼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왼쪽을 먼저 보시면 하얀색 뼈대인 배우의 허리는 그대로 고정한 채 팔만 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타기팅 결과는 캐릭터의 팔이 짧아 닿지 못하는 만큼을 보정하려고 억지로 캐릭터의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손을 목표 좌표에 고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결과 영상을 보시면 배우는 팔만 움직이고 있음에도 캐릭터는 허리까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 문제는 심지어 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발을 자세히 보시면 발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네. 물론 허리까지 움직여서 더 넓은 IK 적용 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방송 중의 모든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팔의 리타기팅 방식을 선택할 때 IK나 FK 중 한 가지 방식을 고정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왼쪽은 FK 예시로 FK는 배우의 관절의 각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대신 손의 정확한 위치는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FK 방식을 선택할 때에는 춤을 추는 상황 등에서 배우의 자세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지만 사물을 정확히 붙잡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른쪽은 IK 예시로 IK는 사물을 정확히 붙잡는 대신 배우의 정확한 관절 각도를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직전의 슬라이더의 허리 움직임이 그 예시로 IK 방식을 선택하면 사물은 더 정확하게 붙잡지만 전반적인 자세가 실제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방송 중에서는 자세를 정확히 보여줘야 할 때와 사물을 정확히 붙잡아야 할 때가 수시로 바뀝니다. 하지만 광학식 솔루션에서의 리타게팅은 FK 또는 IK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수트에 부착하는 마커의 위치가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신 이미지는 한 사람이 수트를 3번 갈아입고 캘리브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같은 사람한테 세팅을 하더라도 매번 사람이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마커를 부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의 캘리브레이션 동작도 매번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배우일지라도 데이터상으로는 기본 골격의 모양이 매일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마커의 위치는 심지어 방송 중에도 외부 충격에 의해서 점점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즉 배우의 기본 골격 모양은 마커 위치로 인해 매일 조금씩 바뀌는 변수가 됩니다. 하지만 리타게팅 프로파일은 항상 배우의 T포즈 골격을 기준으로 고정된 상수로 설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쇄골이 좀 처지게 인식돼서 캐릭터의 어깨가 내려앉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특정 부위 리타게팅 비율이 이상해서 IK가 갑자기 이상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제까지는 잘 적용되던 리타게팅이 오늘은 갑자기 이상하게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세팅에서도 안정적인 라이브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돌발 문제가 발생한다면 20분 내외가 걸리는 리타게팅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돌발 변수까지 고려해서 사전 준비 시간을 그만큼 더 넉넉하게 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좋은 장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일반적으로는 기술 개발보다는 물리적인 제한과 배우의 노력으로 해결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예는 배우의 몸에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한 어떤 보형물을 부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손이 골반을 자주 뚫는다면 배우의 허벅지에 그 부피만큼 가벼운 보형물을 부착해서 손이 아예 골반에 닿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경우로 캐릭터의 머리가 훨씬 더 크니까 배우한테 손을 머리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안 된다고 숙지시키는 방법입니다. 또는 캐릭터와 최대한 비슷한 신체 비율을 가진 배우를 구해서 이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배우에 맞춰서 캐릭터 디자인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배우에게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을 주입시키고 불편하게 이런저런 보형물을 부착할수록 배우는 그만큼 캐릭터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와 성격이 잘 맞는 재능 있는 사람을 찾는 것만 해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 신체 조건까지 완벽히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능보다도 신체를 먼저 따지는 배우 선정과 캐릭터에 몰입하기 어려운 불편한 환경은 당연히 연기로도 드러나서 캐릭터의 매력을 반감시키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기술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면 그 해결 역시 배우의 노력이 아니라 이 공백을 다시 메워주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장 큰 공백인 신체비율 오차 문제를 정량적이고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앞서 광학식 솔루션이 제공하는 리타게팅의 많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광학식이 캡처하는 원본 모션 데이터 자체는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타게팅을 거치지 않은 양질의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얼리얼 라이브리 잉크로 스트리밍하고 얼리얼 내부에서 자체적인 리타게팅 솔루션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개발했던 기술은 신체 간섭 문제를 회피하는 솔루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기술을 적용하기 전후의 비교 영상입니다. 왼쪽은 모션 데이터를 보정 없이 캐릭터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인데 보시면 팔이 정말 많이 파고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솔루션이 적용된 결과로 춤과 같은 빠른 동작에서도 확연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현한 방법은 매 프레임마다 라인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손이 주변 바디와 충돌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벡터를 계산해 적용한 것입니다. 특히 회피 벡터를 계산할 때에는 배우의 춤선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배우가 의도하는 움직임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개발 덕분에 저희는 배우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역동적인 춤 동작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타게팅의 기능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리타게팅은 캐릭터의 스케일을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해결한 문제는 자세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앞서 매일 달라지는 마커의 위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왼쪽의 이미지가 배우가 정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마커 오차 문제로 인해 정자세가 데이터상으로는 목이 살짝 꺾인 상태로 인식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일 부정확한 오차가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원본 모션 데이터를 그대로 캐릭터에 적용한 것은 이런 오차까지 캐릭터에 그대로 덮어씌우는 것이 됩니다. 핵심은 배우가 정자세를 취했을 때 배우와 실제 데이터 사이의 오차가 어떻든지 간에 오차가 포함된 정자세 데이터가 캐릭터의 정자세가 동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우가 정자세를 한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하면 배우의 정자세 모션 데이터와 캐릭터 레퍼런스 포즈 사이의 오차를 구해서 이를 데이터 오퍼셋으로 적용한 캘리브레이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하면 매일의 마커 위치의 변화로 인한 모든 오차가 사라지고 항상 배우의 실제 자세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신 영상이 정자세 캘리브레이션 실행 전후의 비교 영상으로 왼쪽은 마커 오차가 매우 심한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돼 구부정하게 걷고 있지만 정자세 캘리브레이션을 거친 오른쪽의 결과는 자세가 바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이 매우 중요한데 발을 보시면 왼쪽은 발이 바닥을 막 뚫고 있는데 오른쪽은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은 다이내믹 IK 적응입니다. 기존 리타게팅 솔루션은 IK나 FK 중 한 가지 방식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가 사물과 인터랙션하려는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FK로 배우의 자세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더 올바른 리타게팅 방식입니다. IK는 배우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배우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한 리타게팅입니다. 그래서 레벨 중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랍에 컴포넌트를 심어두면 배우의 손이 이 프랍들에 가까이 갈 때에만 자동으로 IK로 전환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는 매우 디테일한 상호작용을 구현하면서도 평상시나 춤을 출 때 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자세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훗 IK 보정입니다. 먼저 배우와 캐릭터 사이의 골반 너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만약 캐릭터가 골반이 아주 넓은 SD 캐릭터라면 이 캐릭터의 배우의 발 위치를 그대로 훗 IK 좌표로 적용할 경우 캐릭터의 다리가 가운데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훗 IK 좌표 보정은 배우의 골반과 캐릭터 골반의 너비 차이만큼 훗 IK 좌표를 보정해주는 간단한 기능입니다. 오른쪽은 신고 있는 신발에 맞춰가지고 훗 IK 좌표를 추가 보정해주는 모습입니다. 신발마다 밑창과 옆면 두께가 다 다르므로 신고 있는 신발에 맞춰서 이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밑창이 바닥을 뚫거나 발이 서로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문제는 심뎁스를 이용해서 신발의 정확한 두께를 측정하고 훗 IK에 추가 오프셋을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보정 덕분에 방송을 보면 멤버들이 이렇게 현란한 춤을 춰도 발이 항상 지면에 자연스럽게 잘 접지됩니다.